지난 2월 맨해튼에서 아시안 여성 7명을 연쇄 폭행한 용의자가 증오범죄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1월 뉴욕주의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뉴욕시 내 퇴거 소송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 ACA의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보수 성향의 오클라호마주의 하원이 낙태를 중범죄로 규정한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주지사가 서명하면 올여름 법안이 발효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지난 2월 맨해튼 한인타운 인근에서 걸어 내려오면 아시안 여성 7명을 잇따라 무차별 공격한 용의자 28세 스티븐 자존이 맨해튼 검찰에 의해 증오범죄로 기소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4일 맨해튼 검찰은 자존을 증오범죄 혐의를 포함한 3급 폭행 6건, 2급 가중괴롭힘 7건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존은 일요일이었던 지난달 27일 맨해튼 한인타운 인근인 메디슨 애비뉴와 이스트 30스트릿에서 남쪽으로 걸어 내려오면서 2시간 사이에 무려 7명의 아시안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19세에서 57세 사이로 얼굴을 주먹이나 팔꿈치로 가격당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자존은 피해자와 어떠한 말도 주고받지 않고 갑자기 공격한 이른바 묻지마 공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폭행으로 얼굴이 부어오르고 입술이 터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소 2명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엘빈 브레그 맨해튼 검사장은 자존이 아시안 여성을 특정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아시안 증오로 촉발된 공격은 아텍의 커뮤니티, 특히 아텍의 여성이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명백한 위협을 상기시켜준다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시안을 향한 증오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브레그 검사장에 따르면 현재 아시안 증오범죄와 관련된 27건의 미결 사건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CNN은 뉴욕시경 통계를 인용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1년 말까지 뉴욕시에서 아시안 증오 범죄가 158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가 팬데믹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했던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지난 1월 종료되면서 뉴욕시 퇴거 소송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소득 세입자에 대한 변호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뉴욕시 정부와 계약을 맺고 저소득 세입자들을 변호해주는 세계의 법률 지원 조직이 인력 부족으로 퀸즈와 브루클린에서의 새로운 퇴거 소송 사례를 맡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고다미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변호 인력은 한정돼 있지만 퇴거 소송이 크게 늘면서 무료 변호를 맡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이에 따라 최근 브롱스 주택법원에서는 지난 3월 이후 약 475건의 소송이 변호사 없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2017년 제정된 법률 자문의 권리 조례는 소득이 연방 빈곤선 200% 이하인 주민에게 무료 법률 자문과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4인 가족 기준 연간 소득이 5만 5천 달러 미만이면 무료 변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거 소송이 폭증하며 과도한 업무량으로 변호사들이 퇴사한 경우가 많았고 법률 자문기관들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뉴욕시와 계약을 맺고 있는 리걸 서비스 NYC에서는 최근 4명의 고연차 변호사가 사임했고 아직도 약 160건에서 170건의 사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리걸 서비스 NYC는 브루클린에서 이번 달 사건을 추가로 받지 않고 퀸즈에서는 50% 수준의 사건만 맡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법률구조협회와 뉴욕 법률지원그룹 역시 이번 달에 퀸즈에서 새 소송을 맡지 않습니다.
한편 저소득 세입자들이 퇴거 위기에 처했을 뿐 아니라 공공지원도 받지 못할 상황이 되자 뉴욕시 의회에서는 퇴거 소송 속도 자체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숀 아브레우 시의원은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행정명령을 통해 퇴거 소송의 처리 속도를 늦추도록 판사에게 지시해달라고 주장하면서 빠르면 이번 주 중 주지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내년부터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 ACA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가입 대상의 사각지대에 있어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20만 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약 100만 명의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일 백악관에서 ACA 제정 12주년 기념 행사를 열고 가족 허점을 없애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현재 시스템에선 직장에 다니는 성인이 고용주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했을 때 보험료 부담이 소득의 10% 이상으로 너무 크면 ACA 마켓플레이스에서 보조금을 받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산 방식은 본인 단독으로 직장 건강보험 가입 시 보험료가 소득의 10%를 넘을 경우에만 적용되고 가족이 추가됐을 때 보험료 인상분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 등은 보조금을 받고 오바마케어 플랜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부터는 직장 건강보험에 온 가족이 가입했을 때 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10%를 넘기면 가족 구성원들은 ACA로 가입할 수 있다며 무보험자 20만 명이 보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보험이 있었더라도 ACA 재정 지원이 확대돼 보험료가 줄어드는 사람은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백악관은 추정했습니다. 변경된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오클라호마 주 하원에서 찬성 70대 반대 14로 낙태 금지법을 가결하고 낙태를 중범죄로 규정해 최고 10년 징역형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상원을 통과한 낙태 금지 법안은 하원까지 통과하면서 이제 케빈 스티트 오클라호마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고 AP,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스티트 주지사는 이미 낙태를 반대하는 법안에 서명하겠다며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법원이 제동을 걸지 않는 한 법안은 올 여름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낙태를 한 의사는 최고 10년 징역형과 10만 달러 벌금형에 처해지며 처벌은 산모가 아닌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산모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낙태는 예외입니다. 오클라호마주는 인근 텍사스주에서 지난 9월 낙태 금지법을 시행한 이후 낙태 수술을 위해 건너오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족계획연맹 측에 따르면 낙태법 시행 이후 오클라호마주의 낙태시술병원에 방문한 텍사스주 여성 수는 800% 넘게 증가했습니다.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텍사스법이 지난해 9월 시행에 들어가자 이후 보수주들의 유사 입법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연방법원에 텍사스주 낙태 금지법의 효력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냈지만 항소와 상고를 거듭한 끝에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지난달 23일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아이다호주도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고 테네시주 의회도 22일 텍사스 모델의 법을 발의했습니다. 한편 오는 6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대법원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대부분 금지하는 미시시피주의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심리를 진행 중입니다. 다만 지난해 보수의회 대법원이 이를 합헌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을 시사하면서 1973년 미국에서 여성의 임신 중절 권리를 확립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바이츠만 연구소 등이 참여한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게재한 논문에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의 고령층 오미크론 변이 감염 예방 효과가 4주에서 8주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이스라엘 보건부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두 번째 부스터샷을 맞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되지도 않았던 60세 이상 고령층 125만 명의 감염과 중증 진행 위험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부스터샷을 한 번만 맞은 집단과 2차례 맞은 집단의 코로나19 감염과 중증 진행 위험은 단기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4차 접종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비율이 접종 후 4주까지 3차 접종자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다만 이러한 감염 예방 효과는 이후 감소해 8주가 지나면 3차 접종차와 차이가 없는 감염 비율을 보였습니다. 의료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검사 치료비 지원이 중단되는 등 연방 차원의 지원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가 공공안전 증진을 위해 600만 개가 넘는 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를 무상 공급합니다. 에릭 아람스 뉴욕시장은 4월 한 달 동안 커뮤니티 기관, 교회 등 종교기관, 지역 도서관, 선출직 정치인 사무실 등 2,500개가 넘는 기관과 단체를 통해 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 630만 개를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4월 현재까지 뉴욕시가 공급한 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는 공립학교 700만 개 포함 1,100만 개가 넘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이번 유예 조치 연장은 민주당의 척 슈머 연방 상원 원내대표,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학자금 대출을 1인당 최대 5만 달러까지 탕감해주는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어 $10,000 탕감을 고수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탕감 액수를 놓고 민주당 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를 조율하기 위해 일단 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0-2021 회계연도에 한국인이 취득한 영주권은 총 12,23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8-2019 회계연도 18,479건, 2019-2020 회계연도 16,244건에서 크게 감소한 것입니다. 2011년 22,000여 건, 2013년 23,000여 건 등으로 꾸준히 2만 건을 넘던 한국인 영주권 취득은 2015년부터 10,000건대로 내려간 후 매년 더욱 감소하고 있습니다. 단 분기별 발급 건수는 1분기에서 3분기 중 각 분기별 2,000에서 3,000건 수준에서 4분기에는 4,165건을 기록해 다음 회계연도 회복을 예상케 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한인의 시민권 취득은 14,827건으로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직전 회계연도의 11,350건보다 크게 늘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8-2019 회계연도의 16,298건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